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유시민을 아직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또 설명해줄게. 문재인의 후배라고, 불락지 후배. 유시민도 전두환 정권 때 녹화사업으로 군대에 강제 징집이 됐는데 그 명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녹화사업이 완료됐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때 변절 선언을 하고 충성선언 딱 하고 적폐에 줄을 섰다고, 유시민은. 그래서 아주 꽃길을 걷는다고. 대학생 때 감방 한번 갔다 온 이후로는 무사히 대학도 복학해서 졸업하고 정치판에서도 국회의원 2번 해먹어, 장관 해먹어, 지금도 온갖 강연이다, 종편 패널 출연이다, 유튜브다, 책팔이하고 떼돈 벌고 잘 살아, 편하게. 근데 지금 이재명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원래 이재명을 하대하던 사람이었다. 그거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알아. 예전부터 지지했던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보다 낮은 사람으로 하대하고 우습게 봤었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워낙 대세가 되니까 이재명 팔이 하더라. 이재명 찬양하고. 완전한 기회주의자야. 눈깔 삼형제 기억하시라고. 문재인, 정청래, 유시민. 눈깔 크고 눈알 돌리는 이 눈깔 삼형제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네들이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 유시민, 윤영찬, 기동민 녹화사업 피해자라고. 프락치 강요받았다. 강요받아서 충성선언을 했을까는 안 나와. 왜?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지만 전두환 정권 때도 녹화사업을 계속했어. 그래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깜빵 가고 이런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을 시켜서 매일 보안사, 기무사 이런 데서 계속 녹화사업 정신교육을 한 거라고. 전향 작업을 해서 전향하겠다. 충성서약을 쓰면은 얘는 이제 꽃길이 열리는 거고, 전향 선언을 안 하면 고문을 받아서 장애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6명씩이나 의문사를 당하게 돼요. 명문대학교 출신들이. 근데 유시민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잖아, 문재인처럼. 그 이후에 별 큰 고생은 안 했어요. 깜빵을 그 이후에 갔어? 노무현, 김대중, 이재명처럼 탄압받는 정치 인생을 살았어? 그냥 욕이나 좀 처먹었지. 우파로부터. 좌파에서 주둥이 나불대니까 욕먹는 거는 좀 해야지. 감당 못할 엄청난 탄압은 아니지. 유시민은 녹화 완료 처리되어 있었다고. 녹화 완료야. 녹화 사업이 완료됐다는 건 뭐야? 전향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문재인처럼 유시민도 뿌락치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JTBC 방송에 고정 출연을 하고 꽃길 걷고 살지. 지금 전향 안 하면 꽃길을 못 걸어. 괴롭게 가시밭길 걷는 삶이라고. 유시민이 어떤 탄압 받았니? 무슨 탄압 받았어? 유시민의 친 누나는 EBS 이사장까지 해. EBS 방송국 큰 데다 유시민 누나, 유시춘이라고 있어요. 문재인 막 찬양하고 이러던 소설가 유시춘. EBS 이사장까지 해. 그리고 법인카드로 끝나게 쓰고 이런데도 수사도 안 해. 유시민 가족은. 이재명의 누나가 만약에 EBS 이사장하고 법카 끝나게 쓰고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걸리고 이러면 대석 특필되고 탈탈 털려. 유시민은 불악치였다고 나는 의심을 하는 거야. 문재인보다는 그래도 공감 능력은 있어요. 근데 기회주의자야. 굉장히 민심을 잘 읽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정청래처럼. 아직도 문재인을 잊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지네들이 엄청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라고 자뻑하면서 날 죽이기를 하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 저런 애들이 이재명을 죽이고 있는 거야. 이재명 죽이는 세력들 아직도 찬양하면서. 너네들이 이재명 죽이는 세력들이라고.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아직도 찬양하면서. 문재인이 그 힘을 실어줬는데 뭐 했니, 임기 5년간? 우리 문프는요, 경제를 살리고 국방 외교에 국격을 올렸고요, 코로나 대처를 잘했고요. 진짜 그 논리도 지겹다, 지겨워. 얘기해주기도. 전 세계 경제 그때 다 좋았어, 선진국가들. 특히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 독일, 일본, 대만, 한국보다 훨씬 경제가 더 좋았어.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는 거. 국내 경기까지 살리는 보편 지원 막 뿌렸으면은 대박 났었어요, 그때. 근데 서민들, 자영업자는 죽어나갔다고. 확진자 수 좀 늘면은 영업 제한 걸고 자영업자들 수차례 반복하면서 죽어나갔다고. 전 세계에서 수억여 원의 돈을 뿌려댔으니 당연히 경제가 좋지, 전 세계가. 그때 일본 차건 한국 차건 미국에서 몇 달 기다려도 못 사고 프리미엄 얹어서 빨리 사고 이랬어. 그리고 전 세계 OECD 국가들은 나라에서 돈을 무진장 재난지원금 뿌려가지고 다들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고. 수천에서 수억씩 받았어요. 놀러 다녔어, 자영업자들. 안 망하고. 응원해줬어. 응원까지 열심히 해줬어. 엔진 좀 고쳐주시라고. 엔진 손을 하나도 안 댔어. 국방 외교 잘했다는 타령만 하고 있어. 외교에 국격을 올렸다. 광택이 기똥차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 친문 세력들이 주장하는, 아직도 문재인 빨아주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논리라고. 민주주의는 못하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근데 비판하지 말래. 문재인 비판하면 갈라치기래.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갈라치기 한 게 문재인과 친문인데 갈라치기 하지 말랜다. 아직도 갈라치기 타령이야. 그 갈라치기 용어를 계속 쓴 게 김어준이라고. 갈라치기의 주범인데. 김어준, 탁현민의 쇼에 다들 속아 넘어간 거지. 지가 엔진 수리할 능력이 없다 이러면 진짜 최고의 엔진 수리 전문가 이재명한테 카센터를 넘기든가 하지. 지보다 더 모자란 애한테 넘겨버렸잖아, 카센터를. 윤석열한테. 민주주의 기본 정신은 비판과 견제, 의심이야. 그게 민주주의 지킬 수 있는 일이야. 인간은 항상 변질돼. 변절하고. 돈과 권력 맛을 보면 10명 중에 9명은 변화한다고. 지금 국회의원들 꼬라지들 봐. 민주당 뉴스에서 나오는 면상들 보면 거만하고 오만하기 그지없어. 목에 힘들어가서. 몇 년 국회의원 권력 맛보니까 지네들이 대단한 권력자가 된 것 같고 적폐청산이다, 개혁이다 관심도 없어. 다시 또 권력 자리 놓치고 싶지 않아서 줄 서게 하고 이런 짓들 한다고. 금세 초심을 잃어. 어리석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깨어나. 야,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
유시민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첫 회에 초대 손님으로 나가고, 양정철과 김어준, 유시민은 원래 친분이 두터워요. 양정철은 민주주의 파멸한 불악지 넘버원이다냐. 김어준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9년 기사인데, 윤석열 접대 없었고 윤중천 거짓말이에요. 청와대도 같은 결론 내렸습니다. 윤석열 지킴이를 했다고. 김어준은 이거 기억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크게 보도는 안 돼가지고, 윤석열 지킴이란 건 김어준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김어준은 취재 결과 접대는 없었고 윤중천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윤석열을 지키는 일을 했잖아, 김어준이. 그러놓고선 지금 윤석열 까고 있다. 정체가 뭘까, 김어준은 과연? 지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고선 윤석열 까고 있어, 돈벌이 하려고. 이 사람 장사꾼이야. 민주 시민들 다 사기쳤잖아. 윤석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선동질 해가지고 대국민 사기극 아니야. 지금 준 재벌이야, 김어준은. 1년에 순수익 한 100억은 떨어질걸? 딴지 마켓이다, 유튜브다, 뭐다 엄청나게 벌어. 또 돈 욕심 있어가지고 회비 10,000원씩 삥 뜯어가지고 매달 여론조사기관도 리얼미터 대표랑 중학교 동창인가 그래가지고 술 먹다가 돈 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 리얼미터 자료를 가져와서 좀 가공해서 대충 돈 안 들이고 여론조사 결과 뽑아내고 매달 회비를 10,000원씩 받아서 또 돈 벌자, 이런 거 아닌가 싶어. 돈 버는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 장사꾼이거든 원래. 장사꾼 마인드니까 김어준이. 과거에 청년들한테 강연을 한다고 나와서 하는 게, 자기가 배낭여행을 유럽에 하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스 양복을 그냥 샀대. 너무 멋있어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보스 양복을 입고 삐끼를 했대. 삐끼를 하면서 자기가 옷을 잘 입으니까 사람들이 쫓아서 오더라.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 강연 치고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속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야? 자기가 보스 양복을 입고 역 앞에 사람들, 관광객들 앞에서 삐끼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잘 모이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 가격이 쌌고, 또 자기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모텔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통째로 젊고 이쁜 알바생들 써가지고 하니까 돈을 너무 잘 벌더라. 거기서 한 달 정도 삐끼 사장을 하면서 매일 잘 먹고 잘 썼죠. 그리고 체코를 떠나는 날 수중에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모든 건 보스 양복을 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게 과연 청년들을 위한 강연이 될 수 있나, 이 메시지라는 게. 겉모습으로 사람 속여서 돈벌이하고 이쁜 여자애들로 정신을 혼미스럽게 해서 장사를 잘해서 돈벌이를 했다. 이게 성공 스토리인가 과연? 장사꾼이라고 전형적인 장사꾼 마인드만 가지고 돈벌이를 정치로 문재인 파리, 노무현 파리, 이재명 파리도 하대. 이재명 죽이게 했다가. 청년 입장이 돼서 강연을 들었을 때는 무조건 진르란 얘기 아니에요. 멋있어 보이게 겉모습을 꾸미고 사람을 속여서 고객행위해서 돈벌이 잘하고 이러면 된다. 어딜 가서든 당당하게 돈벌이하고 살 수 있다. 이게 메시지가 되나 과연? 그러니까 딴지 마켓에서 이런 성인용품들을 은하게 파는 거지. 자위기구들 떼돈 번다 그러더라고. 민주당 지지자들, 김어준 광신도들이 털천지 신도들 돼가지고 일제 자위기구들 텐가 무진장 팔아요. 진짜 남사스러워서 보여주기도 그런데, 여성용 남성용 자위기구 내 팔어. 돈이 가장 중요한 장사꾼이야 김어준은. 정치 평론할 민주계열 최고의 스피커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돈을 벌면 여론조사 기관 정도야 자기가 번 돈으로 때를 출연해서 민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마음으로 공정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지. 김어준도 째려봐. 근데 지금 이재명 완전 몰빵 으로 돌아선 것 같더라고. 돈벌이 장애가 되는 거 하면 안 되니까 이재명으로 완전 돌아선 것 같더라고. 진짜 교활해. 진짜 기회주의자야. 그러니 주진우랑 아직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지. 주변 친구들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거든. 주진우랑 아직도 친구라고. 똑같은 한 패지 그럼.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윤석열 접대 기사 퍼나르던 친문이 김어준이 아니라고 한마디 하니까 검찰발 가짜뉴스라고 난리야 난리. 건설업자 윤중준한테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이 접대받았다고? 근데 자기가 취재해보니까 접대 없었다고. 윤중천의 거짓말이라고 윤석열을 카바쳐줬잖아. 그것에 대해서 친문 세력들이 김어준 말 한마디에 돌변을 하더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 보도가 있고 친문 네티즌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러니 김어준이 아니야, 윤석열은 깨끗한 사람이야, 건설업자가 거짓말한 거야, 이러면서 윤석열 지켜줬다고요. 사실 아니요? 뉴스 기사로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도 윤석열 접대 없었다고 김어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문재인과 김어준 한편에 윤석열 지킴이 한 거 맞네. 윤석열 지킴이 열심히 한 게 김어준이야.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었는데 그걸 또 카바쳐주더라.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뉴스타파에서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뉴스타파는 진짜 윤석열에 대한 올바른 뉴스보도 계속 했었는데 다구리를 쳤지. 친문 세력들이 다들 홍위병 노릇들을 했지. 그러니까 김어준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자는 사건 자체를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추천해준 변호사는 선임되지도 않았어요. 지인이니까 아는 변호사를 알려준다는 거 딱 이 정도입니다. 김어준이 성대모사가 힘들어. 얘가 발음이 되게 불명확하고 발음이 세고 이런 거를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니가 빠져서 좀 발음 세는 거는 된다. 윤석열을 카바쳐줬어. 윤석열이 그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김진태도 인사청문회 때 지적을 했었다고. 피의자가 될 사람과 몇 달 전에 대화한 게 적절합니까? 나중에 고발될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고 김진태를 막 조롱을 해. 상식적으로 몇 달 후에 고발될 거 어떻게 알지? 영화야? 마이너리티 리포트? 1초만 다시 생각해보면 빵 터져. 완전 윤석열 편을 들었던 게 김어준이야. 얼마나 윤석열 지킴을 열심히 했냐.
유시민과 함께 윤석열의 정치적 야심설은 낭설에 가깝대. 야, 대통령까지 됐구만 이 김어준아. 이 털보야.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공신 중에 하나가 김어준이네. 윤석열의 충정에 주목하라고. 충정, 충심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 김어준도 뭘 아는 거지 윤석열 문재인의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은 권력과 돈에 빌붙는 타입이 아니래. 이런 얘기 했잖아. 확실히 이건 있는데 왜 김어준한테 안 따지냐 이 친문 흥신새끼들아. 김어준한테 해명을 요구해야지. 왜 윤석열 가바쳐줬냐. 정치적 야망 없다. 돈과 권력 빌붙는지 않는다. 윤석열 왜 이렇게 찬양해줬냐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싶었던 이라고. 지금 윤석열을 까고 있는 것도 진짜 어이가 없는데. 이런 댓글도 예전에 내 영상에 달아준 분이 계셨는데,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시위 열심히 했잖아 민주시민들이. 그때 현장에 나갔던 분들도 여기 있을 거야. 후원금도 내고. 그때 신나서 돈벌이 하던 김어준과 시타타파 이종원이라는 자지.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시위 할 때 김어준이 와서 지나가는 말로 윤석열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고 2번을 말했대. 우연찮게도 그 다음부터 시위에서 주최자들과 산조 연설에서 윤석열 퇴진 문구가 사라지고 검찰 개혁으로 바뀌었다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까지 와서 압력을 넣은 거야.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탄핵되고 새로운 판을 깔았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런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는 왜 기억을 못할까. 민주시민들이 깨어있다고 자처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헛똑똑이 짓을 하고 있을까? 아직도 김어준 찬양하고 돈 갖다 바치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문제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분들이 많을까? 유시민도 조국 죽이기 앞장서고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큰 일을 했던 야. 유시민이 조국의 고통을 김어준과 함께 방송에서 비웃고 낄낄댔다고. 그때 공지영이 막 비판을 했었어요. 조국이 공격당하고 멸문지화 당하는 거를 웃으면서 실실 쪼개면서 모멸했다고. 검찰은 목을 따는 사정기관이니까 윤석열은 검찰의 방식을 사용해서 조국을 조진 거야. 왜 노무현 재단 이름을 자꾸 쓰냐. 노무현 팔이를 하니. 바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자기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언급을 했었는데 조국을 조롱했다고. 그러고선 지금 조국 찬양해주고 있다. 진짜 기회주의자고 뿌락치 짓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캐치를 못해내. 유시민 이사장님,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어. 유시민이. 이게 노무현 재단 공식 방송에서 검찰을 두둔하며 조국 장관 가족의 고통을 비웃고 속된 말을 써가며 낄낄거릴 일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는지 벌써 잊었습니까? 바른 얘기를 하셨네, 공지영 씨가. 이 방송에서 유시민과 함께 찬양했잖아. 유시민이랑 노무현 재단 붙여놓고 알릴레오 방송에서 김어준이랑. 윤석열에게 문재인은 검찰 조직 밖에서 처음 발견한 형님입니다. 윤석열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아들이 윤석열이죠. 형제들 중에 불량 아들이 있다? 윤석열에겐 그 불량 아들이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을 이렇게 조지고 윤석열을 찬양해주던 김어준이고 유시민이었는데 지금 조국을 다시 찬양하고 있어. 떠먹이고 있다고. 이걸 인식 못하는 조국도 병신 아닌가 싶고,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아직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멋있는 분들로 김어준과 유시민을 찬양하는 민주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도 대가리 박아야 돼. 정신병자 아니면 광신도들이야. 김어준이 형제들 중에 불량 아들이 있다. 그게 조국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시민이 이런 얘기를 해. 불량 아들이 있다면서 호적에서 파야 돼. 유시민은 조국 죽이게 했더라고. 조국을 호적에서 파래잖아. 불량 아들이라고. 조국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아. 지금 표정 보니까 괴로워하더라고. 내가 사람 표정 눈빛으로 그 심정을 굉장히 잘 맞추는데 조국은 지금 괴로울 거야. 자신의 과거의 발언들을 다 뒤집고 친문 적폐들이 원하는 짓을 하러 다니고 있으니 괴롭지. 가정은 살렸지만 조국이 피해자야. 근데 진짜 얘들 뻔뻔한 기회주의자들인 게, 김어준, 유시민이 이렇게 조국 죽이기로 했던 일인데, 그리고 윤석열 찬양했던 일이 지금은 또 조국 조민 지 방송에 불러서 떠먹이기 작업들을 해요. 진짜 인간들이 맞나 싶어. 염칠한 게 있을까? 지네들이 과거에 조국 까댔던 거 기억을 못할까? 이렇게 신나게 조국 죽이기 했던 일이 김어준이 문재인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교화기관이 아니고 사정기관이에요. 유시민이 목 따는 데지. 그래서 윤석열이 조국 가족 멸문지화 시키는 거, 이거를 합당한 거로 당연한 것처럼 포장해주잖아. 검찰은 목 닫는 데니까 조국 목 닫는 거 이거는 별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조국 조리돌림 하다가 지 방송에 또 부른다. 이재명이 단식 투쟁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낄낄대면서 조국 다시 떠먹이기 작업을 하더라고. 내각제 개헌을 하려는 적폐 세력들의 더러운 짓을 유시민은 아직도 하는데 그걸 캐치 못해. 유시민 건들지 말래. 나보고 죽이겠대. 나 유시민 좀 비판했다고 엄청나게 지금까지 욕먹고 있다. 미친 광신도들. 너희들은 신천지보다 못하들이야. 이재명을 너희들이 죽이고 있는 거라고. 아직도 문재인, 김어준, 유시민은 건들면 안 된대. 절대 존엄이야. 검찰 비판을 한댄다.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1조 한 큰 역할을 담당한 유시민이 검찰을 비판하겠대. 조국을 도륙내고 있는 윤석열을 찬양해주고 조국을 모멸하던 유시민, 조국은 그걸 기억을 못할까? 바본가 조국? 더러운 세상이야. 뿌락치라고 전제를 해놓고 보면 다 보이거든. 문재인도 녹화사업으로 뿌락치가 됐다. 유시민도 뿌락치가 됐다고 전제해놓으면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해설이 돼. 풀려. 퍼즐이 다 풀리는구만. 그런 전제를 인정할 수가 없는 친문 지지자들은 내가 미친 음모론자가 되고 변절자가 되는 거고 친일파가 되는 거야 내가.
김어준은 왜 주진우를 또 다시 키워주는 걸까? 김어준 방송에 아직도 주진우 부르거나 이러잖아. 주진우랑 손절 안 했잖아, 김어준. 그러면 김어준도 한패라고. 김만배랑 한패, 윤석열과 한패. 지금까지 윤석열을 지켰던 거는 셀 수 없지 많고, 장사꾼들이 이재명을 뒤로 죽이는 거라고. 문재인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는 건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아직도 문재인 찬양한들이 있는 이유가 김어준, 주진우 같은 겉으로는 이재명 파리하면서 돈벌이하고 뒤로 이재명 죽이는 들이 있기 때문에. 김부겸하고도 친하고 심상정하고도 친한 게 주진우야. 또 전광훈하고도 친해, 주진우는. 주진우는 진짜 위험한 인간이에요. 정광훈 옹호했었어. 주진우는 돈만 되면 아들 친구하느라고. 지 방송에서 보수 기독교 교회 목사들은 돈이다, 세습이다, 여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문제가 많대. 맞는 얘기긴 한데 다 여기에 걸리는데, 정광훈은 여기서 자유롭대. 정광훈이 돈, 세습, 여자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야. 정광훈은 지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하겠다고 선언했구먼. 우리 교회가 1이야. 우리 교회는 한 주에 12억 원에서 14억 원이 나와요. 헌금이 한 14억 원인가 나오는데, 야, 한 주에 14억 원 헌금 나온대. 준 재벌이네. 내가 내는 헌금은 정광훈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이런 개소리 하는데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신도들도 미치들이다. 이런들이 많으니 우리나라가 선동 세뇌되고 자꾸 문천지교회 빠지고 신천지교회 빠지고 털천지에 빠지는 것들이야. 사후 보고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을 딱 만들어서 교회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걸 설교라고 해.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서 잘 키우려고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는 선언까지 했어. 아들도 진짜 한심하지. 지 애비가 이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워 안 하더라고.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교회를 세습하겠다는 투로 얘기를 하더라. 아들을 방송에 출연시켜서 이 모든 아빠의 전체의 노하우를, 교회를 장사로 보는 거야. 노하우라 그러잖아, 목사가. 아빠 전체의 노하우를 내가 네 속에 다 전가하려고, 그래서 내가 공부 마치고 오도록 학수고대 너를 기다렸던 거야. 또 해외 유학을 시켰겠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도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 아들 딸들이 유학을 와. 얘네들 재벌 아들들처럼 외제차 타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아, 편하게. 유학생활 놀면서 마약하고 술 처먹고 클럽 가서 더러운 짓 하고 이러고 어떻게 학위 따가지고 간다고. 인수인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빠 거에 대해서 있어요? 인수인계래. 교회 목사가 인수인계라는 단어를 써. 이거는 장사꾼 단어 아니야. 사기업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문제인데 목사가 교회를 인수인계 받을 만한 가치 있어? 이때 열심히 하자, 알았지? 내가 싹 넘겨줄 테니까. 그런데 주진우는 교회 세습에 자유로운 사람이 정광훈 목사라면서 찬양해줬어. 주진우랑 정광훈이 이재명 정권 되면 탈탈 털어서 깜빡 보내야 돼. 여기에 반기 의문을 제시하지 않는 신도들도 개들이야. 속았네요, 이런 거는 변명이 안 돼. 이런 거에 속는 사람들은 똑같이 벌 받아야 돼. 말이 되는 얘기냐. 인수인계를 하고 자기 사업의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해준대요. 근데 정광훈을 문재인 정권이 맘먹고 털었으면 깜빡 못 보냈을까? 국정원이 이런 거 모를 것 같아? 국정원, 국세청, 경찰, 검찰, 감사원, 모든 사법기관 권력을 장악한 문재인이 정광훈 각 잡고 깜빵 쳐넣으라고 밀어붙이면 얘 징역 한 50년 나와. 근데 살아남았잖아. 수사 제대로 안 하잖아. 문재인 개라고.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해서 정광훈 목사가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받았어, 2심도. 문재인 정권 때. 그럼 요거 말고 다른 건으로 털어야지. 세무조사 들어간다든지 개인적인 문제로 털든지, 지가 장악한 언론, 검찰 통해서 어떻게든 조질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안 건드렸어. 신천지 이만희도 안 건드리고. 근데 주진우랑 또 한패고. 그래, 원희룡도 정광훈이랑 한패가 됐잖아. 이재명 털듯이 정광훈 털면 징역 최소 50년 나와. 근데 왜 안 건드렸을까, 문재인. 김부선 사태를 처음으로 까발린 게 주진우랑 김어준이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초로 김부선 사태를 까발렸어요. 전화? 주진우 기자, 나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죽이기 끝나게 했지. 김부선 불륜건으로. 뒤로 이재명 죽이기 했더라고, 김어준. 이건 빼박인데 아니래, 그럴 리가 없대. 이재명 지킴이 열심히 하고 있대, 지금. 빤한 것들 해서 지키는 척하면서 돈벌이 하지. 뒤로는 항상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하는 게 김어준이야. 얘 관상 봐라. 진짜 험악하고 안 좋은 관상이다, 김어준. 그래서 김어준이 지 방송에서 김부선 불륜건을 터뜨려서 이거 관련된 기사가 7,295건이나 보도가 됐어. 2018년에 7,295니까 지금은 10,000건 넘었겠다, 야. 이게 이재명 죽이는 짓이었지, 김어준이 한. 김부선에 혼자서 소설을 쓴 뇌피셜을 사실인데 확산을 시켰어. 그러면서 지는 지켜주는 척 이재명한테 거기에 점 있는지 병원 가서 확인해보라는. 진짜 설마 실제로 하겠어? 이러면서 제안이라고 이재명 지켜준답시고 했지. 근데 이재명이 진짜로 병원 가서 그걸 인증을 해. 신체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는 거야. 박주민도 개혁파라고 빨아주던 시기가 있었는데 내가 박주민 좀 까고 이래서 찌그러들었는데, 요즘엔 박주민이 김부선 무료 변론을 해주더냐. 김부선이랑 한패라고, 박주민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세니까 김어준, 유시민은 원팀으로서 이재명 지키는 척 불쌍하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야지 돈벌이 지장이 안 되고 자기네들이 밀정 뿌락치 짓을 한다는 게 안 걸리니까. 교활한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야근 짓을 하는지 순박한 일반 대중들은 인식을 못해. 이재명 너무 대세니까 돈벌이 차원에서 이재명 빨아줘야지, 당연히.